I don't understand what you want me to do. Okay. We'll talk to you when we get downstairs. (2023년 5월) 인천. 전직 바디빌더였던 엘모 씨가 차를 빼달라던 한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있었죠. 한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 여성이 이 사건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 디스크가 파열된 서영 씨. 주차 문제로 원쟁이 오가는 건 흔히 목격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 정도로 폭행을 가할 만한 일이었을지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었는데요. 가해자는 2000년도부터 대한보디빌딩협회 산하의 실업팀에서 활동했던 바디빌더였으며 그랑프리를 수상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레전드 바디빌더라 불리는 K모 씨의 애제자로도 알려져 있었으며 유명 격투기 선수의 재활 트레이너를 전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보자면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고 싶다,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괴리감도 느낀다와 같이 도덕과 윤리를 중요시하는 듯한 그의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이러했죠. 분이 덜 풀렸는지 침을 뱉습니다. 이 가해자 법적으로 구속을 면하긴 했지만 대중으로부터의 거센 사회적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디빌더가 일반인에게 폭력과 상해를 가한 사건들은 그동안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재발을 확인한 대중들은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분노 조절 장애, 즉 로이드 레이지가 실제로 존재한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꼭 폭력이 아니더라도 바디빌더들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 행각을 여러 뉴스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기에 쌓아온 커리어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한 사회적 무리를 빚는 것일까요? 혹시 그들이 사용하는 불법 약물과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바디빌더들이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약물들이 폭력성과 범죄의 유발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0 to 80% of people in criminal justice have a traumatic brain injury. Up to 80%. More than half of these women have been exposed to repeated brain injuries. And they'll likely face the same risks for dementing diseases as they age. The same risks. TBI, together with mental illness and substance abuse and trauma, makes it hard for people to think. They have cognitive impairments like poor judgment and poor impulse control. 인간의 모든 행동은 1.4kg의 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범죄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도 결국 뇌의 작용이죠. 이 중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부위가 뇌 앞머리 부분, 바로 전두엽인데요. 범죄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이 바로 전두엽에 있습니다. 사회 활동을 영위하는 인간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성 행동의 뿌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 특히 전대상 피질이라는 이 뇌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 행동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공감 행동에 관여하는 신경세포나 신경회로를 저희가 조절했을 때 인위적으로 충동 현상이나 폭력성까지도 저희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영상들의 내용들을 종합해보자면 폭력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행하는 사람은 뇌신경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논문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AS, 즉 안드로제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의존성을 가진 남성의 뇌 구조적 특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서 81명의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의 내용인데요. 최소 1년 이상의 장기간 약물 사용, 즉 의존적 AAS 사용자 43명과 사용해 본 적은 있지만 그 기간이 짧았던 비의존적 사용자 38명,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눈 뒤 MRI 검사를 실시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의존적 AAS 사용자는 비의존적 사용자와 비교해 볼 때 뇌의 모든 영역에서 피질의 두께가 얇았습니다. 뇌의 피질은 겉질이라고도 부르는 만큼 대뇌의 표면에 위치한 신경세포들의 집합을 의미하는데요. 피질의 두께는 뇌의 기능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노화될수록 뇌의 피질이 점점 더 얇아지면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치매 환자들이죠. 건강한 뇌의 피질은 평균 2.5mm이지만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2.2mm 정도가 측정된다고 합니다. 0.3mm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상태를 나타냄을 보여주죠. 의존적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스스로 뇌를 노화시켜가며 망가뜨리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로 인한 장애가 폭력 등 범죄로 충분히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들의 얇은 피질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곳은 전두엽 영역이었습니다. 먼저 소개된 자료 영상을 통해 전두엽의 기능은 사고와 판단, 충동 및 공격성 조절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확인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의존적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은 실험 과정 중 설문에 있어 여러 정신적 부작용과 더불어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보고했으며 상당수가 항우울제와 같은 정신과 약물 처방 경험이 있거나 알코올에 대한 의존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역시 뇌 손상에 큰 영향을 주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 만약 스테로이드와 알코올 두 가지 모두 의존성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지 않을까요? 인스타그램을 보면 거대한 몸을 가졌지만 심리 상태가 의심될 만큼 지나치게 감성적 그리고 감정적인 포스팅을 공개하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논문에 공개된 내용들을 감안할 때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그들의 정신 상태와 약물 간의 연관성이 과연 전혀 없다고만 할 수 있을지요. Craig was actually a very popular and somewhat successful bodybuilder back in the 90s and early 2000s. He was really well known. He was in all the magazines. He did all the interviews. He had a sponsor, and he was just a very well-known bodybuilder at the time. So let's get to the murder case here. Craig Titus as being the bodybuilder that was convicted of murder several years back. Him and his wife at the time, Kelly Ryan, were both implicated in the death of their personal assistant, Melissa James, while living in Las Vegas, Nevada. I don't understand what you want me to do. We'll talk to you when we get downstairs. 바디빌더들이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약물들 중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안드로젠 반응으로서 근력 증가와 같은 이점을 취할 목적이라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그들에게 가장 많이 소비되는 약물입니다. 병원에서 남성의 갱년기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테스토스테론의 최대량이 주당 250mg인데 반해 바디빌딩에서는 보편적으로 주당 500mg을 사용합니다. 요즘엔 주당 1000mg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테스토스테론의 생리학적 용량이 초과되면 뉴런을 포함한 다양한 세포 유형의 신경 독성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운동 생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근수축 작용은 근섬유에 있는 칼슘 이온의 방출에 의해 연출되는데 남성 호르몬에는 골격근 세포의 칼슘 이온을 증가시키는 역할이 있기에 근력에 영향을 주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격근 세포뿐만 아니라 신경 세포에도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고용량 그리고 장기간의 테스토스테론 사용은 신경세포 내 칼슘 이온 신호 전달 경로의 과잉 활성화를 통해 독성을 일으켰고 결국 세포 사멸이 유발됐습니다. 테스토스테론만큼 바디빌더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 또 있다면 단백동화 물질인 난드롤론, 데카로 잘 알려진 물질이죠. 단백질 합성, 근육세포 내 질소 균형 생성, 그리고 관절 윤활에 도움이 되는 체액을 유지하는 등의 효과 때문에 바디빌더들에게는 더 무거운 중량을 다루어 근육의 크기를 늘리는 기간, 이른바 오프 시즌에 테스토스테론과 함께 즐겨 사용됩니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바디빌더들이 몇 차례에 걸쳐가며 애용한 물질이죠. 자, 그럼 난드롤론 역시 뇌에 어떠한 부작용을 가져올까요? 난드롤론의 장기간 투여는 피질 구조 전체와 더불어 특히 해마에 있어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해마 내 카스파제3, 즉 세포 자살 작동 효소의 활성화를 증가해 세포 사멸 과정 전반에 걸쳐 DNA를 단편화하고 기타 변화들을 일으켰습니다. 해마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깊은 관련이 있으며 또한 사람이 언어 능력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해마의 손상은 어눌한 말투와 문장 채택에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며 상대방과의 대화 시 여러 부자연스러움이 연출되는 등 소통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외국어의 습득이 어려워지는 등 언어의 학습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함에도 해당 외국어를 전혀 못하는 등의 바디빌더 등은 이러한 이유에서일지도 모르겠네요. 대표적인 두 약물의 사례만 들었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동화작용 물질들이 뇌에 극심한 손상과 악영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2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장은 확실치 않고요.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그들이 약물의 부작용에 대하여 접하는 정보들은 매우 축소돼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에게는 불편한 진실들이기에 더 확인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요.
간 기능과 성선 기능의 저하, 심혈관계 질환 등에 있어서는 그나마 선택적으로 대비를 하며 약물 사용을 감행하지만 영상에서 소개된 것처럼 뇌와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들은 적극적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는 듯합니다. 어쩌면 그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여러 사고들을 이제껏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약물 사용을 연염하고 계신 분들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몸을 얻고 뇌를 내어줄 각오까지 하셨나요? 약물 사용과 더불어 정말 멋진 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년 뒤든 20년 뒤든 그 약물은 언젠가 끊게 돼 있습니다. 그때 본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커리어와 인지도 그리고 수익 등을 얻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몸 이상으로 손상된 뇌신경을 복구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한 논문의 제목은 동화작용의 스테로이드 남용의 신경생리학적 영향, 신경퇴행성 장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약물 사용자들은 자신이 어느 길로 정진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디알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